안녕하세요. 똑소리 퀴즈 응급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오늘은 소아외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복부 외상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외상의 평가와 부수적인 검사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소아의 복부 외상은 대부분 교통사고나 추락에 의한 둔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심각한 복강내 손상의 경우엔 외과 선생님이 빠르게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혈압에 빠진 환자의 경우엔 빠른 수술적 처치를 요하죠. 첫 번째 평가입니다. 복부 외상을 입은 소아 환자를 평가할 때는 의식 여하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엔 사고를 겪으면서 많이 놀라게 되죠. 많이 놀란 환자는 바뀐 주위 환경과 통증 때문에 일반적인 복부 검사를 하는데도 두려움을 느껴서 검사나 평가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접근할 때는 차분하고 조용한 어조로 물어야 하죠. 많이 아프니? 어디가 아파? 아픈 데를 한번 짚어볼래? 안정적인 어조로 물으면서 복부의 긴장감이 어떤지 판단해야 됩니다. 복부를 만져볼 때도 최대한 부드럽게 만져야 되죠.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배에 힘을 꽉 줘버려서 검사 결과 자체를 혼동시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를 겪은 환자들은 많이 울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크게 울고 나면 자연적으로 다량의 공기를 알게 모르게 삼키게 됩니다. 검사를 하면서 윗배가 빵빵하다면 소생술 단계에서 콧줄을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부풀어오는 윗배를 감압시키기도 하죠. 영아의 경우엔 콧줄보다는 입으로 집어넣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평가 과정에서 어깨나 복부 주위에 안전벨트 자국이 남아있다면 복강내 손상의 가능성과 허리뼈 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는 환자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 검사를 할 때는 나이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성인을 검사하듯이 환자를 검사하면 되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오는 이유가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소변을 비워주면 복부 검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복부 검사를 할 때 위에 가스가 많이 차 있거나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 있으면 배가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이것만 보고 배가 딱딱하네? 복부 손상이 심각하네?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부 외상을 당한 환자의 경우엔 신체 검사 외에도 부수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잘 아시는 CT나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먼저 CT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CT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진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 복부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영상 검사는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처치를 하는 과정 중에 초기에 촬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CT를 찍느라고 응급수술이나 처치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상처 부위의 소독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심장이 멎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소독을 하고 있다.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복부 외상을 확인할 때는 조영제를 사용합니다. 조영제는 쉽게 말해서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백 만화보다는 채색된 컬러 만화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물론 조영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지개색으로 채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영제만 들어가도요, 의사가 복부 외상 정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조영제가 장기의 구획을 명확하게 해준다거나 출혈의 위치를 찾아주거든요. 간혹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엔 소아 진정을 시행하기도 하죠.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영상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아 진정에 대한 설명은 위에 카드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아 진정을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기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고 응급처치 가능성을 항상 준비를 해둬야 돼요. 전문 외상 처치술 교과서에는 CT를 찍은 후에 치명적인 암 발생 가능성을 1000명당 1명으로 밝히고 있어요. 꼭 필요한 CT만 찍어야겠고 꼭 필요한 부위만 촬영해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여야 하겠어요. 두 번째로 초음파를 한번 알아볼게요. 복부 외상을 입은 환자들한테 초음파를 시작한 거는 1990년대부터였어요. 초음파의 단점 중 하나가 예민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부 내에 출혈이 있어도 출혈을 잡아내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출혈을 잡아내지도 못하는데 왜 초음파를 찍냐? 의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괜한 검사하는 거 아니냐? 사실 병원에서 이유 없이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초음파의 특징을 알아보면 이런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CT와 비교해보면 초음파는
반복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인체에 무해하니까요. 임산부들도 초음파로 산전 진찰을 받잖아요. 외상을 입은 환아에게 방사선 노출 없이 반복적으로 복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이 초음파입니다. 이 실시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친 하나를 CT실로 옮기지를 않고 침대 옆에서 바로 검사자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심정지가 발생했다거나 이 초음파는 언제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CT를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복강내 출혈을 확인했다. 그러면 CT 없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방사선 조사 없이 복강 손상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가 있다면 검사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바로 이 검사가 초음파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너무 맹신해서 초음파 숭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조그만 약의 복강내 출혈은요 초음파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T 검사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신체 구조로 인해서 손상 부위에 대한 고려사항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췌장 손상이랑 소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경우에 다치고 나서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증상이나 아파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과 소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또 안전벨트 손상으로 허리뼈도 골절될 수 있어요. 앞으로 급격히 쏠렸다가 뒤로 꽝 하면서 골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찾던 어린이들은 이런 췌장이나 소장, 허리뼈 손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방광파열도 성인보다 더 흔한데요. 왜냐면 이 골반이 아직 성인처럼 커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광은 골반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외상에 바로 노출되는 겁니다. 이상 소아의 복부 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똑소리 부모님들 소아 외상이나 응급실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똑소리 퀴즈에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엄마 아빠의 선택 똑소리 퀴즈.